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걸로 다 일임을 하는 데이터 센터가 우주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지상 데이터 센터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전력 인프라는 상당한 악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인데 먼저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에 네. 우주 데이터 센터 뭐 갑론을박이 많지만 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상승한 거 맞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뭐 아무래도 지구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해볼까요? 네네네.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 많이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구 데이터 센터보다는 우주 데이터 센터로 방향이 모아지고 기대감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지구 데이터 센터에 기반한 또 전력 인프라 수요나 이런 것은 꺾여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요. 제가 그 질문 한번 대신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한창 그 일론 머스크가 계속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때 세미나 돌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고요. 네. 결론적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는 약간의 병행의 개념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걸로 다 일임을 하는 데이터 센터가 우주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지상 데이터 센터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전력 인프라는 상당한 악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말 현실 가능하다고 하다면 정말 중요한 악재로 점검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실현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 좋습니다. 그 뷰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저도 이제 의견을 조금만 첨언을 드린다면 우주 데이터 센터에 저는 이제 부정적이진 않아요.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물론 제가 공학자도 아니고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건 아주 작은 그 창고에서 시작한 이 작은 회사가 역대급 IPO를 낸 것 그게 기적이고 여기서 우주 데이터 센터로 가는 것은 그 기적보다는 작은 기적에 해당된다 라고까지 저는 생각하는 좀 조금 좋게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일 안에 지금의 우주 데이터 센터가 이 지금의 지구 데이터 센터를 대체할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전혀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발사하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한 번에 한 20개에서 30개 가량의 위성을 발사하는데 한 번 발사할 때 일주일에 한 3-4번 합니다. 3번 정도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60개 가량의 위성을 발사하는데 그 위성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설치하면 감찰 위성인 거고요. 통신 인프라를 건설하면 통신 위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 GPU를 실으면 데이터 센터 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대 보고 앞으로 뭐 45,000개까지 혹은 뭐 100만 개까지 위성을 쏘겠다라는 의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가능하죠. 그리고 가능성을 이미 보였고요. 가능성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구 데이터 센터보다 경제성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이죠. 아직은 지구 데이터 센터보다 경제성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작은 위성을 쏘아서 지금의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를 대체할 만큼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적어도 그냥 의견을 드린다면 2030년까지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고려해서 전력 공급에 이런 차질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고요. 제가 맞다는 주장이 아니라 이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 의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아주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한 발언인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까지 제가 리서치를 했을 때는 전혀 전력기기 업체들한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력기기 기업들을 이제 커멘트 하셨는데 전혀 그걸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물론
주식 시장에선 고려할 수도 있어요. 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잠깐 빠지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예, 예. 네. 주식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주가가 상승할 때,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올 때, 또 복사 냉각 기술이 이만큼 구축이 됐다라는 네네. 발표가 있거나 할 때 네. 주식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당연히 네.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 실제 지금 전력 구축하는 인프라 구축하는 기업 입장에서 그게 뭐 실적으로 역효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고 네. 좀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전력 공급 속도가 지금 데이터 센터 공급 속도보다 더 뒤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고안하는 게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거, 화석 발전이나 이건 너무 더디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앞다퉈하는 것이고 좀 단기일 안에 가능하니까. 근데 재생에너지 발전보다 좀 실효성 있게 접근한다면 분산형 전력망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는 재생에너지도 있지만 SMR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의견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연구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원전을 담당하지 않으니까 SMR에 대해서 뭐 온전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당연히 분산형으로 가게 되고 뭐 온사이트에도 SMR이 들어갈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가장 빠를 수 있는 방법인데, 원전의 그 건설 기간이 지금 더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아니면 SMR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상용화가 SMR이 좀 더 빠른 건가요? 지금? 조금 더 빠르죠. 네. 그러면은 SMR이 상용화되는 시점을 보면서 그게 온사이트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완공되고 전력을 공급하는 오늘 당장 수주하더라도 네. 이게 주요 국가에서 발주하고 그 발주를 수주해내고 계약하는 데까지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기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뭐 10년 이상 공기하고 시험 공정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안에 SMR의 시대가 올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 전력 공급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밸류체인을 놓고 보면, 방금도 이제 분산형 전력망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 재생에너지는 특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밸류체인 내에서 ESS의 어떤 관심이 더 주목될 여지가 있겠다. 네네. 이렇게 뭐 장기적인 방향성 하에 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럼요. 당연히 이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ESS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뭐 하나의 제품군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비단 발전원으로서의 ESS의 필요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도 ESS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ESS가 어쨌든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부하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의 내부에 약간의 좀 작은 ESS들이 여러 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ESS의 공급량이 많아지는 걸 미국에서도 체크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관심을 좀 옮겨서 이제 배전 시장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네네. 또 지금 노동 시장의 뭐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가 동력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영역을 배전 시장이라고 좀 관측하시는 것 같아. 맞습니까? 뭐 초고압 시장이 지고 배전이 뜬다라는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네. 초고압도 여전히 그 안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많고 신규 수요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배전보단 여기 송전을 더 집중을 했다면, 네. 최근 들어선 데이터 센터와 더 연결이 가까운 배전 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배전이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분배를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짧은 송전을 통해서 온사이트를 통해서 받으면서 배전을 바로 하는 것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더 뭐 개수 측면에서도 기기 측면에서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배전보다 송전을 우리가 그동안에 더 집중을 했던 이유는 송전은 뭐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플레이어가 별로 없고 훨씬 더 기술력이 더 요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배전은 경쟁 강도는 조금 더 높습니다.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반면에 시장이 이제 조금 더 개화되고 있고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온사이트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분배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이제 배전 시장에서 새롭게 시장이 되는 그 시장에서 MS를 빠르게 늘려가는 기업들의 주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배전 시장도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쭉 주셨는데 이제 좀 거의 정리 단계예요. 정리 네. 단계에서 이 컨텐츠 관점에서 좀 마지막 질문에 해당될 텐데 그 중에서도 특수변압기 시장이 좀 많이 폭발하고 있고 네. 예를 들면 뭐 산일전기 네네. 지금 영업이익이 뭐 한 40% 가까이 네, 36, 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좀 덜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저평가 아닌가라는 판단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수변압기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주목을 못했던 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실제로 산일전기가 하는 제품의 피어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나라 네. 기업에. 뭐 GV의 자회사인 프롤렉 정도가 저희랑 비딩을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특수변압기가 특수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어쨌든 사이즈 자체는 배전이랑 비슷해요. 네. 그래서 많이 높아봤자 뭐 60kV 정도이다 보니까 가격이 뭐 하나당 뭐 1, 2억 정도 합니다. 근데 이제 송전 변압기 같은 경우 하나당 막 200억도 하는 그런 변압기가 있다 보니까 금액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송전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게 먼저 시작이 됐다 보니까 송전을 하지 않는다면 멀티플을 주지 않습니다. 잘. 뭐 LS 일렉트릭을 제가 아까 배전으로도 계속 표현을 했지만 배전 반을 최근에 잘하고 있는데 사실 송전도 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산일전기는 초고압 변압기를 아직 만들지 않았던 기업이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멀티플을 주기가 애매해서 계속 할인을 줬던 거죠. 그런데 이 회사가 2028년부터는 154kV급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에 진출을 합니다. 그 시장에. 네. 그러면 다시 멀티플을 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물론 154kV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0억 하는 그런 제품은 아니고 조금 미들 볼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특수변압기라는 게 OP 마진이 이제 30%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만 보게 된다면 상당한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기업이 최근에 블룸에너지라는 곳에 수주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그쪽으로의 노출도가 높아지고 있고 사실은 너무나 좋은 기업이죠. 근데 시장을 돌아다녀 보면 산일전기가 갖고 있는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다라는 것도 단점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매출 규모가 커지면 지금은 뭐 분기에 아직 1,500억 정도밖에 안 하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약간의 전력기기에 뭐 미들캡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 OP 마진이 이제 점점 탑라인이 커지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대형주 플레이를 하기보단 대형주 플레이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스몰캡을 했고 계속 산일전기만 봤다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주는 멀티플이라는 게 어쨌든 심리적인 것도 녹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탑티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일전기가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막 20, 30% 되고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탑티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멀티플을 막 30배, 40배까지 받기는 조금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네. 큰 틀에서 지금 말씀 주셨던 뭐 스몰캡에 해당되는 몇몇 기업들도 네. 전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네. 사실을 이제 말씀 주신 것이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근거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좀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한 가지 이 마이크로한 이 섹터에 굉장히 몰입해 계시다. 네. 굉장히 관심 갖고 공부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네. 저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실 때 언제 이거 공부하시냐고, 저는 24시간 공부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가장 즐거워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왜 힘듭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면 힘들 일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외관상으로는 이 업력이 이렇게 길어 보이진 않으시거든요. 네, 길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네. 많이 나이가 적지는 않은데 길지는 않습니다. 길진 않으신데, 예. 근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산업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오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많이들 도와주시고 해서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직도 매력적인 저평가 기업이 전력 영역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원님은 연구원님 스스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요? 예.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저평가라고 하는 게 기준이 좀 어렵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소위 이 AI 밸류 체인 내에서 유독 더 관심을 모으고 있고, 더 돈의 쏠림이 집중되고 있는 이 전력 영역에서 다양한 그 시황과 업계의 이야기를 좀 많이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저도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 방송은 아마도 처음이실 가능성이 있는데 어떠셨는지.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계속 맴돌아서 그래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제 사이클 초입이라는 거에 조금 불편한 기색을 하면서 그래 조금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이클이라는 게 주가의 사이클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항상 주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근데 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업황의 사이클은 아직은 정말 먼 미래가 계속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걸 좀 구분해서, 왜냐면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면서, 왜냐하면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이 벌써 6배, 7배 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초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업황만큼은 아직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저희 채널에서 뭐 그뿐 아니라 저도 이제 뭐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저는 머릿속으로 실물 경제를 가정하고 전망을 말씀드리는데 내년 경제 안 좋을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주가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저 사람이 왜 자꾸 주가 안 좋다고 주가 안 좋다고 전망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보고 비관적이라. 너무 재밌어요. 한 25, 26년은 유동성 장세고 우상향 장세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도 실물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이니까 실물 경제 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식시장 전망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저도 이제 공부가 된 게 실물 경제를 논할 땐 실물 경제를, 자본시장을 논할 때는 자본시장을 꼭 커멘트 하면서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이제 습관이 저도 든 거예요. 말씀 또 주셨죠. 실물 경제적으로는 사이클이 뭐 정말 초입이다라고도 말씀 주시고요. 피지컬 AI는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금 초입이라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입인 게 맞죠. 그 부분 맞고요. 다만 주가에서는 상당 부분 상승한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에서 고평가 레벨로 올라간 기업들을 고려하면 이제 초입을 지나서 초중반에 왔다라는 의견을 주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오늘 토론합시다,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토론 채널 출연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점심시간 쪽에서 온 보람이 있을 만큼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점심시간 쪽에서 오신 것 치고는 너무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 유안타증권 회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오히려 감사 말씀 드리고, 우리 PD님 잘 모셔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